안녕하세요. 얼랜도 킴입니다. 반도체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키밋들이 있죠. 요거 자체를 출시했는데 컴퓨터 경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중국의 오픈웨이트 모델인 문샷인 회사가 2조 8천억 개의 매개 변수, 100만 개의 토큰 컨테스트 윈도우를 갖춘 대규모의 전문가 혼합 모델인 이름이 이제 키미 K3라는 거죠. 이걸 공개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미국 연구소들이 좀 많이 압박을 받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중국의 오픈웨이트 모델의 격차를 좀 좁히고 구글의 제미나이의 3.5%가 예정보다 몇 달 늦어지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오픈 AI, 엔트로피, 구글 이런 것들의 컴퓨터 영향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경쟁에서 앞서 나가려면 더 큰 규모의 학습, 더 강력한 강화 학습, 그다음 학습 대표 루프, 그리고 더 빠른 출시 주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순위표보다는 비즈니스라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벤치마켓 선두 자리를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기업의 AI의 견고한 혜자는 가장 낮은 비용으로 정확하고 지연 시간이 짧으며 가동 시간이 높은 AI를 제공하는 거다. 누가 지금 현재 앞서거니 뒤서거니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빠르게 강하게 그렇게 작동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AI 반도체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여기에 있다. 자, 그게 일단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AI 반도체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여기에 이제 MOE라고 되어 있죠. 이 아키텍처에는 하드웨어 수요가 증가된다. 즉 MOE는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인데 이런 걸로 전환하기 위해서 메모리 이동, 라우팅, 지연 시간 이런 상호 연결이 중요성을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자,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라고 되어 있죠. 그냥 전체 신경망을 하나로 큰 모델로 동작하는 그 대신에 여러 개의 작은 전문의 네트워크, 즉 전문가들로 엑스퍼트가 전문가죠. 그 전문가들로 나눈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은 라우터가 이를 분석해서 가장 적합한 그런 전문가들에게 이렇게 보내서 처리한다. 그래서 전체 모델을 키우면서도 계산의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이런 파라미터, 즉 말해서 전문가들의 파라미터가 많아지니까 이를 학습하고 실행하려면은 대규모 메모리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의 낙관적인 전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엔비디아의 차세대 효율성, 엔비디아의 GB300에 NVL72 이런 것들이 주요 개방형의 MOE 모델을 지원할 때 하프 대비해서 최대 25배 향상된 와트당 성능을 제공하고 있다. 효율성이 좋다는 것들. 그다음 실리콘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개방형 모델은 반도체 시장에서 본질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자, 모델 가치가 상품화되더라도 GPU, 그다음 HBM, 네트워킹 효율적인 출원을 위해서 인프라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된다. 이게 중요하겠죠. 계속해서 증가된다는 겁니다. HBM 이런 것들이. 자, 그런 것들. 그 다음 또 EDA 회복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케이던스라는 시놉시스 같은 EDA 전자설계 자동화 업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도 유지하고 있죠. 자, 키미 K3에서 45나노미터에서의 오픈소스 EDA가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TSMC와 같은 주요 파운드리 첨단 칩을 제조하려면은 상용 EDA 도구가 여전히 필수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급증하는 토큰의 사용형 기업의 AI가 도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말을 할 수가 하고 있죠. 그래서 또 중국의 연구소 역시도 토큰의 사용량을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픈라우드 데이터에 따르면 주간의 토큰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고 중국의 AI 모델의 일일 토큰 사용량이 서구 AI 연구소를 넘어서고 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금 이제 이걸 통해서라도 본다 하더라도 반도체 시장이라든지 반도체 지금 자동화 시장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반도체가 그렇게 쉽게 죽는 게 아니다. 자,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다음 또 미국 기업의 도입률을 본다면 램프 AI 인덱스에 따르게 되면 미국 기업의 55%가 AI 도구의 유료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미국 인구 조성국의 추정치인 21%보다는 상당히 높은 편에 있고, 자,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지출 이런 것들을 본다면 엔트로픽이 42.4%로서 기업 모델의 1위, 그 다음 오픈 AI가 39.5%로서 그 비를 바짝 쫓고 있죠. 이건 아무래도 소비자 중심이겠고, 그래서 직원 1인당의 월 평균 AI 지출액이 11달러에 불과하고 있지만은 상위 1% 기업들은 직원 1인당 월 평균이 4,833달러는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지금 이제 반도체는 필요하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면 토큰의 사용량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 되겠죠. 뭐 오픈 AI, 구글도 있겠지만은 엔트로픽, 딥시크도 있고 이게 다 나오고 있죠. 문샷도 있고 다 많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토큰의 사용량이 많다는 것은 GPU라든지 TPU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겠죠. 그러니까 반도체 양이 늘어난다. 연산의 용량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연산 처리 속도가 빨라져야 되겠고, 그렇다면 HPC에 들어가는 반도체 양이 늘어나겠죠. GPU가 늘어난다는 말은 HBM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토큰의 데이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될 수밖에 없겠죠.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자, 일단 반도체는 계속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요거는 기업 있죠. 엔터프라이즈 모델에서 기업 모델에서 지금 이제 누가 각광을 받고 있느냐 했을 때 엔트로픽이 한 42.4%로서 많이 늘어나고 있고, 자, 그다음에 오픈 AI가 39.5%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구글이라든지 뭐 딥시크는 저 밑에 있고 XAI 정도가 되고 있다. 그래서 엔트로픽이 단연 앞서고 있다. 기업 측면에서는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 기업 중에서는 라지 사이즈 있죠. 대기업이 이렇게 가장 많이 앞서간다. 65% 이상을 앞서가고 있고, 그 다음 중견기업이 한 지금 이제 60%, 그 다음에 소기업은 한 지금 이제 50% 정도 되는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만일단 채택하고 있죠. 한 48.7%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자, 전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일단 대기업에서 사용량이 많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모건 스탠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휴머노이드 로봇용의 반도체 수요가 증가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로봇공학에서는 반도체의 전략적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본다면 반도체는 물리적인 인공지능에 필수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로봇과 기계가 더욱더 진흥화됨에 따라서 반도체 사용량도 증가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로봇공학용의 반도체 시장이 2050년도까지 800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시장 전망을 봤을 때는 2025년도가 22억 달러, 2030년도가 240억, 2040년도가 5,700억, 2050년도는 1조 8천억 달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또 필요한 반도체 종류를 본다면은 컴퓨팅이라든지 인지하는 데 있어서 동작, 계획, 의사결정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프로세서, 뭐 CPU, GPU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말은 HBM도 같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거와 더불어서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위한 메모리라든지 연결칩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특수 부품에서는 비전 프로세서라든지 눈 보이는 것들, 그다음 센서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라이다, 카메라, 레이더, 힘이라든지 촉각 센서용 이런 것들의 인터페이스, 그다음 모터 제어하는 IC, 전력 관리라든지 아날로그 칩의 산업들도 발전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설계를 본다면 로봇 기술의 확산으로 인해서 로봇 전용의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퀄컴, 엔비디아, 인피니언, XAP, NXP 이런 들의 여러 반도체 기업들이 최근에 로봇이라든지 물리적 AI를 위해서 특별히 설계된 제품 또는 프레임워크를 공개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계속해서 필수적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엔비디아의 세계 컴퓨터의 접근 방식이 있는데, 엔비디아는 로봇 기술의 데이터 센터라든지 시뮬레이션, 로봇 합조 추론 컴퓨팅 세 가지의 컴퓨팅 환경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그로 인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당의 반도체 부품, 컴퓨팅, MCU, 센싱 이런 비용들이 약 1,500달러에서 지금 이제 3,000달러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비용의 거의 한 10% 정도는 이제 이런 것들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는가? 10% 이상. 자, 그러니까 반도체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장표를 보시게 되면 로보틱스 있죠. 정말서 로봇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반도체가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2020년도 뭐 보이지도 않는데 계속 가면 갈수록 엄청난 수요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 1조 8천억 달러까지도 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다음 요 장표를 하나 보시면 T프롭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컴퓨터의 연산 능력을 나타낸 단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휴머노이드 있죠. 로봇과 그다음에 그는 자율주행, 그다음에 이건 eVTOL 같은 거 있죠. 수직 이착륙 비행기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보시게 되면은 가면 갈수록 휴머노이드 쪽에서 훨씬 더 많은 그런 T프롭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연산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면 반도체가 그만큼 많이 들어간다 이런 쪽보다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는 것이 반도체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시장들을 좀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보게 되면 2034년도 정도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가장 많은 것 자체가 홈 로보틱스 있죠. 집안에서 일하는 로봇 그 많아지겠고, 그 다음에 스몰 드론이 그 다음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드론 시장하고 로봇 시장에서 그만큼의 컴퓨터 역량이 계속해서 필요하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모건 스탠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피지컬 AI에 들어갈 회사들 있죠. 그 두뇌 있죠. 두뇌를 본다면 뭐 중국에서 필요 없고, 한국에서 본다면은 삼성이 있겠고, 엔비디아, 케이던스, 시놉시스, 암, AMD,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회사들이 두뇌에 들어간다. 로보틱스, 피지컬 AI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AI 비전이 있죠. 눈이라든지 이렇게 이미징 센서 같은 것들, 그럼 소니라든지 마이크로칩이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삼성도 들어가고 온세미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회사들을 한번 체킹해 보시면서, 자, 브레인과 눈과 이런 것들 들어가는 회사들, 그 다음 또 센싱에 들어가는 회사들 있죠. 이거는 NXP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텍사스 인슈먼트 정도가 들어간다. 인피니언 이런 것들 들어가겠고, 자, 이런 회사들을 한번 체킹해 봐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PC의 수요 증가로 인해서 지금 이제 D램의 생산이 있죠. 그거 자체가 2017년도까지 완전히 부기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의다가 일단 이야기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델이라든지 HP, 레노버, 애플 이런 것들의 중국 시장용의 기기 테스트 중에서 주요 PC의 제조업체들이 메모리 부족, 가격 상승 속에서 일찌감치 공급 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CSMT의 첫 번째 자체 개발한 DDR5 칩이 16, 14GB 용량으로서 최대 8000Mbps의 속도라든지 20% 전력 절감, 그리고 7가지의 폼팩터 지원 등의 특징을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는 중국의 반도체 자립에 강한 노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글로벌 공급 제약 완화에도 좀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PC 제조업체들의 칩 확보 경쟁은 2027년도까지 강력한 시장의 성장세를 예고한 동시에 향후에 공급 부족, 가격의 상승 가능성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금 반도체 메모리가 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SK 하이닉스의 ADR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프리미엄이 중요한 좀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265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나스닥 상장할 때에 HBM 칩에 대한 그런 접근성이 항상 그다음 글로벌 수요에 대한 힘입어서 ADR을 상당 프리미엄 한 25% 이상을 주고 매수를 했죠. 근데 중요한 날짜가 7월 29일이라는 겁니다. 이 날짜에 신규 발행 주식이 한국에 상장돼서 상호 전환이 가능해진다는 것들. 그래서 ADR 형태로 발행 주식은 지금 2.5%밖에 안 되고 있는데,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차익 거래를 통해서 추가로 본다면 한 25.5%까지도 지금 22.5%가 추가로 유입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지금 ADR 형태로 받은 주식이 2.5%지만은 차익 거래를 통해서 이 정도가 일단 추가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많다. 주가가 주식 수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차익 거래자들이 움직이면서 프리미엄이 좀 하락할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한국 주식에도 좀 상승의 압력이 또 지금 압력을 갖다 가할 수도 있다. 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SK 하이닉스 있죠. 저 그거 자체도 공모가가 잠깐 깨졌죠. 여기 보시게 되면 아침 때 지금 공모가가 잠깐 깨지면서 그때 149불 밑으로 좀 내려갔습니다. 자, 그때 보시게 되면은 투매하는 매도 세력도 많았는데 매수세도 많았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공모가 떨어질 때는 이런 식으로 일단은 세력들의 투매 세력도 있고, 그에 반면에서 또 매수 세력도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물론 단순히 요거만 가지고 지금 이제 요거 자체가 계속해서 지지가 된다. 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떨어질 때는 반도체에서는 계속해서 매수세는 조금씩은 들어오고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자, 반도체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에서 본다면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즉 말해서 이렇게 올라가던 폭 자체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라갔죠. 즉 말해서 좀 오버슛이 나왔다. 자,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즉 말해서 이렇게 터널에서 돌파되면서 자, 그런 식으로 일단 좀 오버슛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쪽이 가파르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좀 반도체 지수가 좀 컴다운을 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주봉에서 나타나는 장세에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여기서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지금 이제 여기 이격도 있죠. 50일 이평선하고 이격도입니다. 그 50일 이평선하고 이격도가 좀 떨어질 때, 자, 그럴 때가 우리가 보면은 자, 아무래도 이렇게 맞을 때 있죠. 그때가 또 매수 관점일 수 있는데,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로서 한 40일까지 내려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많이 일단 이격이 이렇게 많이 벌어질 때보다는 이격이 많이 좁아지는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봐서 아직까지는 추세 자체로 봐서는 여기서 일단 한 번은 일단 4주 연속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약간의 반등이라든지 500에서 또 치열한 전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주봉입니다.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뭐 피보나치를 본다 하더라도 저점에서 고점까지 이었던 폭이 있죠. 자, 그걸 본다면은 0.382 정도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모습에서 한 530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50%가 되는 것이 한 488, 500을 깰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거까지 내려올지 아니면 거기서 조금 공방이 일어날지 우리가 한번 체킹해 봐야 되는데, 다음 주는 저런 데서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좀 공방이 옆으로 많이 눕든지 아니면 또 V자 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캐펙스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장세가 현재 장세인데, 아직까지는 좀 많이 올라왔던 데 따른 여러 가지 차익 매물들,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면서 약간 하락세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가 완전히 꺾인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있는 분들은 들고 가시고, 만약에 뭐 먹으신 분들은 뭐 익절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쪽에 위에 다 물려 있으니까 물려 계신 분들은 여기서 팔고 다시금 잡기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분들은 들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대신에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주봉에서 얼마만큼 내려올지, 조정폭이 얼마가 될지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점에서 고점까지 폭 있죠. 그 정도 일단은 피보나치 그 봤을 때 한 80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0.38이 되돌림 나오는 비율이. 그래서 800대에서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도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연속 4주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또 반등이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물론 뭐 하락도 나올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캐펙스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글부터 시작되는 캐펙스. 자, 거기에서 하단이 될지 상단이 될지 그 이상을 뚫어낼지, 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순다의 피차를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할지, 자, 거기에 따라서 시장 자체가 좀 많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다음 주는 좀 800대에서 공방이 많든지 아니면 약간의 또 반등이 일어나든지, 자, 그런 장세가 계속해서 연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